KBO 리그 개막과 함께 크보빵이 유례없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판매사인 SPC 삼립은 웃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부담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수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 판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크보빵이 정확히 어떤 빵입니까? 진짜 모르시죠? 모르죠. 네. 이름은 왜 크보예요? 네, KBO 빵인데요. 그래서 크보예요? 네, 맞습니다. 크보빵은 프로야구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아서 이제 빵으로 구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개 구단별 선수와 마스코트 등 사진이 담긴 띠부실, 그러니까 탈부착 스티커를 빵과 함께 무작위로 동봉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KBO 리그는 10개 구단인데 왜 9개밖에 없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식품 계열사인 롯데 웰푸드가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빵도 빵이지만 야구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구단이나 선수의 띠부실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거 포켓몬 띠부실을 넣은 포켓몬 빵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열풍을 만든 겁니다. SPC 삼립에 따르면 크보빵은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는데요. 이는 포켓몬 빵보다 넘어선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켓몬 빵을 넘어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크보빵 열풍 덕분에 SPC 삼립 실적도 이번에 좀 크게 개선이 됐겠습니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실제로 온라인에서 SPC 삼립 개인 투자자들은 크보빵이 잘 팔리면 뭐하냐. 그래봤자 매출에 영향이 없다. 빵 좀 팔린다고 주가가 오르냐. 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크보빵이 제2의 포켓몬빵으로 불리는 만큼 포켓몬빵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2022년 2월 출시된 포켓몬빵의 개당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출시 당시 월 최대 매출은 120억 원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800만 개가 팔린 겁니다. 해당 분기 SPC 삼립의 매출은 7,248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한 수치였고 이때 사상 처음으로 7천억 원의 매출을 돌파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분기 전체 매출에서 포켓몬빵이 차지하는 비중, 월마다 최대로 팔렸어도 4.97%에 불과했습니다. 이 크보빵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개당 가격은 1,900원으로 포켓몬빵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800만 개를 팔게 되면 152억 원을 버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4분기 SPC 삼립의 매출이 9,027억 원이었으니까 분기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5.06% 정도입니다. 매출과 수익성은 또 다른 문제겠죠. 네. 매출에서 원가나 인건비 같은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게 영업이익이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성을 보여주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포켓몬빵이 잘 팔리던 2022년 2.70%에 불과했고요. 이듬해인 2023년은 2.67%, 그리고 지난해에도 2.77%로 여전히 2%대 수준입니다. 포켓몬빵이나 크보빵 같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나오는 빵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포켓몬빵은 일본 포켓몬 컴퍼니에, 또 크보빵은 KBO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업계 평균으로는 로열티 수수료가 판매액의 3에서 5%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원가의 판관비, 여기에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셈이죠.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포켓몬빵 출시 당시 2022년 2월 3일 7만 원이던 주가는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출시 2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한 이지호 기자가 참 놀랍습니다. 네. 지금 라이선스 비용이 문제다 이건데 그래도 뭐 실적에 도움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투자 매력이 그렇게 없어요? 네, 일단 뭐 안 드셔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SPC 삼립이 상대적으로 내수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빵을 주로 만드는 사업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서 수출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SPC 삼립의 매출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PC 삼립의 사업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포켓몬빵, 또 크보빵이 속해 있는 베이커리 부문, 푸드 부문, 유통 부분, 기타 부분 등 4가지입니다. SPC 삼립하면 빵이 떠오르지만 실제 매출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그리 높지 않죠. 지난 사업보고서를 보면 베이커리 부문은 26.7% 비중이고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게 유통 부문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SPC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유통 사업 부문에서 비상장사인 다른 계열사로 원재료나 식자재 등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수 있겠죠.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SPC 삼립의 전체 매출은 3조 4,279억 원이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베이커리 부분이 9천억 원대, 유통 부분이 1조 7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이 더 높았던 베이커리 부분이 영업이익이 더 높았습니다. 네. 각각 706억 원, 또 유통 부분은 95억 원에 그쳤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투자 매력도에는 주주 환원도 큰 몫을 차지할 겁니다. SPC 삼립은 주당 배당금을 100원가량 올렸고요. 곧 분기 배당도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SPC 삼립의 소액주주 비율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23.36%에 불과합니다. 주주 지분율이 낮은데도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차등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 차등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동일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배당금을 높였어도 최대주주나 또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요즘 SPC 삼립 주가도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보빵이 3월 19일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20% 넘게 주가가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에는 주가가 9% 가까이 떨어지더니 이후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7만 원 가까이 찍었던 주가가 지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을 봐도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힘이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괄목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게, 외국인은 SPC 삼립이라기보다는 내수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탓인데요. 관세 노출도가 높거나 또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이탈 비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SPC 삼립 같은 내수 의존도가 큰 업체를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높을 때는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크보빵 효과로 SPC 삼립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SPC그룹은 말레이시아 제빵 공장을 준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인데요. IBK 투자증권은 이미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긴 것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품 다변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생긴 공장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리스크가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보빵 열풍에도 SPC 삼립 실적의 아쉬운 배경에 대해서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